최근에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계몽령이었다거나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비상계엄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 비상계엄의 역사, 이승만이 6번, 박정희가 4번, 사실상 전두환이 1번, 그리고 윤석열이 1번, 전시의 3번 중에 그냥 전쟁 관련 2번의 비상계엄은 뺄게요.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그리고 제주 4.3 항쟁,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이거는요, 비상계엄 자체가 전시 상황에 준하거나 사변이 일어났을 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여수 순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에 선포하고 대통령이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라는 학살 명령을 분명히 내렸죠. 증거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인지 댓글 거세요. 그래서 여수 순천 사건 때 5,000명에서 7,000여 명의 그냥 민간인이 죽었고, 제주 4.3 사건으로 14,442명이 죽었으나 실제로는 3만에서 8만 가까운 희생자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죠. 그런데 전시 중에 한 번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킨 비상계엄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독재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늘리기 위해, 쉽게 이야기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을 부산 임시국회의사당에 밀어쳐 넣어놓고 개헌을 하는데 무기명 투표가 아니고 손을 들게 했다가 손 숫자 세기 힘드니까 일어서서 헌병들이 전부 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채로 이런 개헌을 했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상계엄을 보면 어찌 보면 친일 쿠데타적 성격을 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4.19 그것 때 결과론적으로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했고 200명 가까운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나오게 만든 이승만, 할 말 없죠. 박정희 비상계엄을 들여다보면 더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 그건 진짜 친일 쿠데타죠. 1964년에 일본과 수교를 막겠다는 그 6.3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을 체포해서 구금합니다. 이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과 수교하려고 비상계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일본에 독립축하금 3억 달러 받았는데 실은 개인 용돈 6,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이거 공화당 창당 자금으로 받은 그 돈 받아가지고 국민 몰래 받아서 인마이 포켓한 거 아닙니까? 막말로 지 용돈 벌려고 계엄 발표한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여러분, 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될 때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조차 이야기했던, 이건 내란이라면서요. 홍준표 시장 말대로라면 그 헌법 통과시키고 총통제로 가기 위해서 국회 예산시킨 오로지 친일 쿠데타죠. 그리고 부산 마산에서 항쟁이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 때문에, 이거 어찌 보면 박정희 독재에 저항하자고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그것 진압하자고 비상계엄 선포했으니까 자신의 독재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일종의, 이것도 친일 쿠데타죠. 그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300만 명 죽였어도 괜찮았으니 우리도 1, 200만 명 죽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는 차지찬의 말에 무릇하게 웃었다가 총 맞고 죽었죠. 자, 박정희가 11.6에 죽자마자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만, 그 비상계엄 상태에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체포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비상계엄은 전두환께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이 서울의 봄이 끝나자마자 5.17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광주 시민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1,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고 3,000명 가까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비상계엄의 슬픈 역사인데, 윤석열은 도대체 이 비상계엄 이해가 되십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독재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이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잖아요. 그런 국가에서 요소야대 빡친다고 비상계엄 일으킨 것도 윤석열이 처음일 거고요. 자기 마누라 특검 때문에, 명태균 리스크 때문에 지 개인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계엄 일으킨 것도 윤석열이 처음일 거고, 하여간 인류 역사를 따져봐도, 물론 비상계엄의 역사는 현대사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평화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냔 말이죠. 명분이 없죠.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어디 소요가 일어났습니까? 공공의 안녕을 헤아려야만 했습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대. 종북 반국가 세력? 종북? 일단 제가 김일성 개새끼하고 바꿔 시작할게요. 저는요, 유유상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의 90%, 95%는 소위 진보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아니 10수년 동안에 제 주변에서 정북,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혹시나 김일성 찬양 고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바로 선절해요. 그런데 누가 정북이라는 거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북이에요? 통일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면 정북입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바라보기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헌법에 어디 주적이라고 돼 있습니까? 북한이 해석하기에 따라 민족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북이에요? 그래서 정북이란 말은 던져버리고 반국가 세력?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반국가 세력이 뭔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가 반국가 세력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부정한대요? 나는 대한민국이 싫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보면서 손흥민이 골 넣어도 막 손흥민 골 보기 싫어서 손가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3.1정신 계승을 거부하는 자,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불이라고 분명히 헌법 전문에 제대로 박혀있는 그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 아니 그 3.1정신을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정하는 뉴라이트를 대한민국 역사 기관장 자리에 다 앉힌 게 윤석열이고 윤석열 스스로 이승만을 찬양했으니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 말고 또 반국가 세력, 어찌 보면 다른 나라 이익을 실현하기에 우리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 이거 정확하게 윤석열이죠. 일본과 굴욕 외교 이거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터졌을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을 헤아렸고, 아니 강제징용 배상, 이거 미쓰비시 같은 그런 기업이 우리 징용자들 끌고 와서 일을 시켰으면 배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일본의 독립축하금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배상하래. 이거 일본 기업의 입장을 헤아린 거 아닙니까? 독도는 일본이 그렇게 시비를 걸면도 불구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 인식 자체를 정말 화나서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아니 강제징용에 한이 서있는 사도강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그것조차도 막지 못했고,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부처 예산 엄청나게 삭감했죠. 이렇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 맞죠. 그 다음 또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혼란 서열을 주장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짜로 이게 안정화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게 윤석열이죠. 아니 그래서 내란 일으켜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고, 어찌 보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체포당했음에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서 자기 경호원들에게 총까지 지어지게 하면서 진짜 이게,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 불러가지고 구치에 떨게 만들고, 그리고 끝끝내 체포돼서 가면서도 자기 지지자들에게 소요 선동을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혹세에 무민했던, 이거 윤석열이 완전히 반국가 세력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래요.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논거는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응원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개인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인식한 윤석열인데, 그걸 윤석열과 생각을 같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니 무슨 왕조국가 시대의 백성도 아니고 북한 독재 추종하는 저 북한 인민들도 아니잖아요. 5년짜리 선출직 대통령 우리 국민이니까 다 같이 따위라고 합시다. 개인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입니까? 그것과 등치시킬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종북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그들은 극소수여서 언급 자체를 못하죠. 통일을 지향하고 독립운동에 뿌리를 두고 친일매국노들을 미워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면 그게 종북입니까? 그러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 소탕이란 표현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럼 진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친일매국 세력 소탕하겠다고 비상계엄 선포하면 당신들 다 친일매국자로 몰려서 반국가 세력이 될 자신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친일매국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종북이 아니지만 당신들은 친일매국 세력 맞잖아요. 그 다음 이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 부정선거 밝히겠다고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 이거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진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밝혀낼 수 있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부정선거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24 총선이 윤석열 정권에서 치러지지 않았나요? 아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의 어린 시절부터 절친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아니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 국가 예산 뭐 수백억을 쓰더라도 진짜 전면 재개표를 해보자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고 야당을 설득하면 되지. 그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고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아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임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경제적으로 6조 3천억의 손해를 끼쳐요. 이거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비상계엄 하기 전까지 당시 대통령, 난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단 한 번이라도 부정선거에 붙자라도 언급한 적이 있었냐고. 자기가 비상계엄 실패하고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검찰, 경찰 동원해서 선관위 압수수색만 160번 했지만 부정선거의 흔적을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아깝게 선거에서 낙선했던 국회의원이나 그 주변인들이 재검표하자, 재개표하자라고 해가지고 선관위에게 덤벼들었지만 150번 패배했죠. 한 번도 선관위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는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통 이렇게 이야기, 야당 독재를 국민들에게 알려고 했다. 의회 독재를 폭로하기 위해서 했다. 자, 저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초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해서 여소야대가 됐으면 그 야당, 거대 야당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찌 보면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수회담도 하고 영수회담을 안 했던 게 지금까지 윤석열이고 아니 5년 집권 내내 여소야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정치하면서도 IMF 경제위기 극복하고 IT 산업 기반 깔고 그 다음 K컬처 만들어내고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었음을 생각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아니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이나 했냐고. 0.7% 차로 대통령 당선돼놓고 그 경쟁자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게 사법 리스크 진짜 아니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 세계 신기록이지 않습니까? 법원에 출두만 이재명 대표는 100번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7만 8천 원 썼다고. 어떻게 했냐고요. 7만 8천 원 썼다고 130번 압수수색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아 검찰아 그 7만 8천 원 내가 물어줄게. 그런데 지 마누라는 300만짜리 명품 디올백을 받고 수사 한 번이라도 받아? 지 마누라 고속도로까지 자기 동네 땅으로 옮겨가면서도 얼마만큼의 땅값 상승을 노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말을 해? 명태균 리스크에 그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관여하고 공천에 관여했던 그런 짓을 해놓고도 대통령이 국가에 국민에게 사과 한 번이라도 했냐고. 사과는 개나 줘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 대통령 되기 전에 했으니까 내가 입 다물게요. 그런데 좋아요.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임명을 이게 야당과 대화하는 자세잖아. 아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되겠구나.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시하고 국민 자체를 먼저 못 오겠던 건 윤석열이지 않나? 근데 그 야당의 탄핵은 합법이잖아. 윤석열 네가 특검을 마음껏 수십 번 거절했던 것처럼 합법이라고. 근데 비상계엄 자체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이죠. 근데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비상계엄 자체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시 상황이거나 사변이 일어나는 상황에 준했을 때 비상계엄은 고유 권한이라고요. 그런데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사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상계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절차상도 불법이죠. 근데 이런 게 다 합법이었다고 치더라도 아니 설령 사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 장악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한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진보 정권이 권력 잡고 비상계엄 선포해서 그 진보 정권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자신이 정치적으로 공격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무도한 불법적인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해놓고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후의 모든 대통령은 마음껏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쪽팔리지 않더라도 윤석열은 탄핵시키고 그 다음 대선에서 윤석열 탄핵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야당에게 표를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윤석열 탄핵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칩니다.